안녕하십니까. 치카치카 닥터치카 정유진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그 치아와 잇몸 건강을 위해서 칫솔질, 양치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도 치과의사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잘못해서 망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치과 의사들이 보기에 치아와 잇몸을 망가지게 하는 칫솔질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다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많이 봤을 만한 차임표의 분노의 양치질, 이렇게 잡고서 막 이렇게 닦는 거, 거울 보면서 막 분노에 차서 이렇게 닦는 양치질, 이렇게 힘주어서 닦는 게 이제 제일 안 좋은 거죠. 이렇게 똑같은 힘으로 같은 부위에 계속 이렇게 닦으면은 치아가 패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모든 치약에는 마모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마모제 성분과 합쳐져 가지고 깎여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자극을 계속 주다 보면은 치아가 패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잇몸이 자극을 받아서 위에 치아는 위로 올라가고 아래 치아는 아래로 내려가서 뿌리가 노출되고, 그러면은 뿌리가 노출되는 부위는 또 더 잘 패이거든요. 에나멜층이 얇아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게 닦는 것은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세게 안 닦는 습관을 들일 수가 있을까요? 보통 자기는 뭐 나는 세게 안 닦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치과 와서 보면 많이 패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닦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세게 닦을 수밖에 없어요. 주먹을 쥐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말씀드렸고, 다른 그 치과 선생님들도 옛날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펜처럼 잡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한 일주일만 꾸준하게 잡아보면은 이 습관이 들일 수가 있거든요. 펜처럼 잡으면은 첫째로 막 세게 닦아지는 거를 저절로 피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부드럽게 닦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어깨나 뭐 회전근개나 뭐 이런 근육에도 무리가 덜 갈 수가 있죠. 손목에도 무리가 덜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펜으로 잡으려면은 펜 그립이 좀 잘 되는 칫솔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칫솔들을 이렇게 잡아보고, 이렇게 잡았을 때 자꾸 이제 미끄러지거나, 너무 미끄러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또 힘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잡았을 때 편하게 힘을 안 주고 쓸 수 있는 칫솔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좀 안 좋은 양치질 습관이 닦은 데만 계속 닦는 거죠. 이게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닦은 데만 계속 닦으면은 이게 이제 흐르는 물에도 바위가 깎여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만 아무리 부드럽게 닦아도 계속 닦게 되면은 그 부위가 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부위가 제일 많이 파일까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해봤지만, 오른손 손잡이인 경우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왼쪽 위에 송곳니랑 작은 어금니, 작은 어금니가 2개 이렇게 있거든요. 고기가 패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이유가 자기는 꼼꼼하게 뭐 양치 오랫동안 하는데도 왜 이렇게 뭐 잇몸도 안 좋아지고 뭐 충치도 생기고 뭐 그렇게 되느냐, 이런 경우가 보통 오래 열심히 닦았지만 TV 보면서 멍하니 한 곳만 주구장창 몇 곳만 계속 닦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위는 뭐 뺀질뺀질하고 깨끗해지겠죠.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패이고 잇몸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정작 중요한 어금니 안쪽이라든가 윗 어금니 바깥쪽에 맨 뒤에 바깥쪽, 아래의 안쪽, 이런 데는 이제 치석이 많이 끼는 부위거든요. 이런 부위는 안 닦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곳만 절대 닦지 말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치 하나하나 숫자를 생각해 가면서 닦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이제 세 번째로 식사 후 뭐 간식 먹고 바로 양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 나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음식물 찌꺼기나 뭐 이런 게 이 사이에 끼니까 바로바로 양치해 주는 게 내 치아의 건강에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게 잘못된 양치질, 칫솔질 습관입니다. 왜냐하면은 탄수화물이나 뭐 과자, 밥 뭐 이런 것도 포함이죠. 이런 거를 먹으면은, 당분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입안의 산도가 5 정도로 떨어져요. 정상적인 입안의 산도는 대략 pH 7 정도인데, 이게 5로 떨어지면은 치아가 산도에 의해서 치아 표면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깎여 나가기 쉬운 상태로 되는 거죠. 보통 pH 5.5 정도가 되면은 입안에서 이제 에나멜층이 녹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치아 표면이 녹기 쉬운 상태가 되어 있는데 산도가 5 이하로 내려가고, 여기에 이제 주먹으로 쥐고서 치약을 묻혀가지고 빡빡빡 닦으면은 치아가 이제 마모가 되는 거죠. 치약에는 특히 이제
대부분 이제 마모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랑말랑해진 치아에 꽉 잡고서 이제 빡빡 닦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은 침 성분에는 무기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면은 입안의 산도가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식사 후에 또는 간식 먹은 후에 물을 잘 헹구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 후에 이렇게 펜처럼 잡고서 조곤조곤, 이렇게 닦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조곤조곤 모든 치아를 하나둘씩 닦아주시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 네 번째로 요즘에 여러분들 전동 칫솔 쓰시는 분들 많죠. 이제 편하고 세정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이제 전동 칫솔을 많이 쓰시는데요. 저도 뭐 가끔씩 쓰고 있습니다. 전동 칫솔을 쓸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가만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동 칫솔 쓰면서도 성격이 급하니까 빨리 양치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질러요. 근데 이제 전동 칫솔은 보통 수천에서 뭐 많으면 수만회, 수십만회까지 이제 진동을 하면서 치태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마모제가 들어가 있는 치약을 짜고 이렇게 문지르면은 엄청난 힘으로 이제 치아가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 칫솔은 자기가 알아서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한 군데 한 군데 살짝 된다는 느낌으로 모든 치아를 역시 된다는 느낌으로 닦아 주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제 전동 칫솔은 보통 이렇게 굵기 때문에 펜으로 잡기가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누르게 되고 세게 닦는 경향이 있어요. 전동 칫솔 뭐 쓰면은 좋을 수가 있지만 정확하게 너무 힘을 줘서 쓰시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칫솔을 잘못 사용해서 생기는 뭐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칫솔 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 같은 구강용품도 그 구강 건강을 위해서 아주 잘 써야 되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치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치실을 쓸 때 이런 치실 뭐 많이 쓰시죠. 이렇게 입안에 넣고 딱 넣잖아요. 딱 넣을 때 그 아픈 경우 많겠다 아야 하면서 이제 피도 나고. 근데 이걸 너무 세게 특히 이제 잇몸에 염증이 많아가지고 잇몸이 부어 있을 때 이제 세게 치실질을 하면은 피가 나면서 거기 있는 염증들이 혈류를 타고 잇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실을 할 때도 과격하게 하지 마시고 칫솔질 할 때도 과격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드럽게 될수록 이제 부드럽게 조곤조곤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치실질을 해주는 게 좋아요. 들어간 다음에는 위아래로 이제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치실 넣고서 이것도 막 써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은 치아 뿌리 부분에 치실에 의해서 이렇게 썰린 일자로 썰린 자국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실을 할 때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위아래로 훑어주면서 치실을 사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치간 칫솔을 쓰실 때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치간 칫솔을 어떨 때 쓰냐면은 치아 사이에 이제 삼각형으로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사진에 보이시죠? 이런 블랙 트라이앵글, 검은색 삼각형이라고 해서 보통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치간 칫솔을 쓰실 때 이제 오랜만에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런 이제 틈이 있어요. 이런 틈을 이렇게 닦아주는 거죠. 치간 칫솔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반 칫솔로는 아무리 잘 닦으려고 해도 거기를 완벽하게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다양한 굵기의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해서 틈에 있는 치태를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젊을 때는 여기가 치간 칫솔을 거의 쓸 필요가 없어요. 10대나 뭐 20대는 치아 사이에 잇몸이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틈이 없어서 굳이 뭐 거기를 닦을 필요는 없고 가끔씩 이제 치실을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또 잇몸이 안 좋아질수록 잇몸뼈가 내려가면서 잇몸도 내려가서 그 틈이 생기거든요. 이런 블랙 트라이앵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게다가 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그 틈이 엄청나게 더 커지죠.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 치간 칫솔을 써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또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막 음식물도 빼고 양치하고 싶어가지고 막 쑤셔 넣어가지고 빡빡빡빡 이렇게 해요. 사이즈에 맞지 않는 치간 칫솔로. 그러면은 잇몸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내려갈 수가 있고 음식물이 더 잘 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치경부라고 해가지고 이 부위가 에나멜층이 씹는 면이나 바깥쪽 표면보다는 에나멜층이 되게 얇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좀 패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정한 사이즈의 치간 칫솔을 여러 종류를 사셔야 돼요. 사이즈를 구해서 그러니까 압력을 살짝 받으면서 들어갈 정도로 부드럽게 넣었다 뺐다 부드럽게 넣었다 뺐다. 이걸 잘 모르시겠으면 치과에 오셔가지고 적절한 사이즈를 치과 의사나 치과 위생사 선생님께 알려달라고 해서 적절한 사이즈를 알고서 부드럽게 쓰시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면 안 되는, 오히려 치아와 잇몸을 망치는 칫솔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제품이나 기계에는 그 매뉴얼이 있죠. 그 매뉴얼에 맞게 잘 사용을 해야지 오랫도록 고장나지 않고 잘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치아는 하나에 뭐 3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고려 청자보다 더 소중한 치아를 정확한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고 양치질을 해서 오래오래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